네, 금수저를 보러 하기보다는 직접 금맥을 캐러 나서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모든 재테크 비법을 공개합니다.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함께 하시죠. 네, 월급을 모아서 퇴사는 못 만들어도 그래도 우리 앞길은 좀 찾아보자라는 심정으로 오늘 돈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 모아봤습니다. 권도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쉬셨잖아요. 네. 편하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목요일 날까지가 네. 제 원고 마감이에요. 아. 근데 이제 월요일쯤 느닷없이 작가님한테 카톡이 올 때가 있어요. 확인하지 않아도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요. 다음 주는 방송 쉽니다. 이러면 제가 이모티콘 한 20개를 보냅니다. 어떻게? 감사하다고. 거 보세요, 편하셨잖아요. 뛸 듯이 기뻐하는 이모티콘을 작가님한테 보냈더니 크크크가 날라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한 주 한 주 만드는 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일부에서 얘기 나눈 게 있어서 잠깐 궁금한데 네. SK 하이닉스가 초봉이 이제 5천이고요. 네. 수당 합하면 7천까지도 초봉이 가능하다라고 오, 하는데 네. 이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모아서 두꺼비지 정도는 더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씀씀이를 줄여야죠. 씀씀이. 아. 네, 씀씀이 뭐 많이 받는데 씀씀이도 같이 크면 나는 좀 고액 연봉자인데도 왜 이렇게 10년이 흘렀는데 두꺼비 집 하나도 없지? 라고 물음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권도영이 돈을 잡아라 1년 넘었는데 네. 1년 초기에 늘 했던 얘기가 씀씀이 조절을 좀 하자, 잡지출을 줄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나왔네요, 잡지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주 쉬시면서 2주를 아이템 선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또 좋은 아이템 가져오셨을지 기대를 좀 해볼게요. 한 주를 쉰다고 해서 2주 동안 아이템을 고민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아이템 고민을 한 2주 정도 하는데 아이템 네. 고민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네. 내가 무언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에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응이 오면 좋겠지만 이 두 분 우리 네. 아나운서 두 분이 좀 반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도 준비했고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제가 저렴한 비용으로 늘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좀 저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 다양한 종목에 좀 이렇게 내가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의지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워요 투자는.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우리 매일 얘기하는 게 이제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오늘 한번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움직이신다면 오늘 방송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렴한 데다가 손쉽다라고까지 표현해 주셨으니까 네. 진짜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ETF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건가요? 얼마큼 쉽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네. 어젯밤부터 고민을 했어요. 혹시 이가은 아나운서는 짜장면 드세요? 그럼요. 거의 얼굴 봤을 때는 네. 물만 드실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닙니다. 네, 그래요? 그럼요? 네. 그럼 짬뽕도 드십니까? 네, 짜장면을 좀 더 좋아해요. 그래요? 네. 혹시 짬짜면 좋아하세요? 유미정 아나운서? 짬짜면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세요? 아이고, 솔직히 다 안 좋아하세요? 하나에 집중할 하나.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우리 감독님한테 근처에 짜장면집 얼마예요? 했더니 한 7,000원 한대요. 그리고 비싸다. 짬뽕도 한 7,000원을 합니다. 네. 근데 탕수육은 한 15,000원 하죠. 네. 근데 혼밥을 하기에는 그거를 다 맞아요. 먹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7,200원에 짬짜면에 탕수육까지 준다. 그러면 뭐 좀 괜찮지 않겠어요? 세 대신 가지를- 양은 줄겠죠? 양은 줄겠지만 그래도 맛을 볼 수 있잖아요. 전 짜장면 먹을래요. 짜장면? 많이. 그래요. 짜장면 많이 드시고 일단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ETF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짬짜면을 가지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어. 그리고 나는 두 개 취향을 막 너무 고민스러워. 그럴 때는 이 두 가지 더 나아가서 탕수육까지 한 번에 혼밥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금융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의 투자 운용사에서 만들지만 상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ETF는 상장이 되어 있어요. 주식 투자 하시죠? 네. 네. 그 다 모든 주식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들이잖아요. 네. ETF 역시도 상장이 되어 있는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분산 투자도 할 수 있지만 이게 펀드의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중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한 그 주식이 합쳐진 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짬짜면 플러스 탕수육이 좋으니까 저한테 딱 적합한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아, 네. 해보셨어요, 혹시? 해보긴 했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한 몇 년 전에 이제 저도 음. 이제 추천을 받아서 설명을 듣고 해봐야겠다 이래서 네.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요즘 ETF의 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요즘 궁금하거든요. ETF 인기 좋죠. 그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 코스피 200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투자를 그럼요. 하신 분들은 다 그쵸. 아시니까. 네. 그걸 한 종목씩 그 모든 한 종목씩에 한 주를 다 사면 돈이 얼마큼 들까요? 엄청 들 것 한 같아요. 21억 8천만 원 정도 듭니다. 예. 어. 그런데 200개 주식을 한 번에 넣은 ETF에 투자를 하면 네. 뭐 타이거 200 ETF 기준으로 보면 한 4만 3천 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4만 3,130원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개 주식을 4만 3천 원에 내가 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 정도 쉽게 설명을 했는데 ETF를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코스피도 상승할 것 같고 또 3,000원 포인트를 찍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2006년도에 1조 5천억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요. 2017년도에 35조를 돌파했고 2019년도에 51조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오늘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난해에는 60조를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상품군 중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하나씩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특히 이 지수에 민감하게 내가 앞으로 될 것 같다는 이 지수에 민감하게 무언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들어가서 60조 시장을 지금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보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요. 근데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는 모르죠. 네.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으면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굳이 뭐 방송하지 않고 주식투자 하고 있겠지만 지금 뭐 10년 그리고 앞으로 뭐 전으로 한 15년 이렇게 길게 보면 이 우상향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3,000포인트를 찍고 네. 나갔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종목 선별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초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ETF, 특히 상장되어 있는 펀드인 ETF에 이렇게 요즘에 투자를 해서 많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는 큰일 없으면 뭔가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코스피 200이 좀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ETF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을까요? 네, 작가님 이렇게 써주셨어요. 취업 시장에도 취업 뽀개기가 있듯 ETF도 뽀개라 이렇게 저한테 오다를 주셔가지고 예. 제가 세 가지로 뽀개보겠습니다. 네. 일단 ETF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게 지수를 좀 추종한다는 게 인덱스 펀드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주식처럼 거래한다. 펀드는 한번 하려면 상품을 하나 가입하는 예금 적금처럼 네.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서부터 내가 고르기가 너무 힘든데 요거는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그런 상품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실제 주식 시장에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어떤 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ETF를 활용하면 특정 기업이 아니라 시장 전체, 인덱스니까 시장 전체겠죠. 그리고 혹은 특정 테마, 뭐 2차 전지다, 반도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반도체에서도 뭐 S사가 뭐 가장 우월하다 하지만 그 추종할 수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테마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ETF는 기초 지수를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200이 오르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같이 올라가고요. 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면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가격도 동시에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수소 ETF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ETF.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만들고 판매하고 무언가 시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을 한 군데만 볼 수 없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 지수를 모아서 2차 전지 ETF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ETF 이런 테마형 상품들도 기초 지수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ETF 구성 종목을 결정하는 액티브, 그러니까 뭔가 펀드 매니저들의 역량이 더 드러나고 있는 이런
액티브 ETF도 등장해서 수익률을 좀 제고하기 위한 이런 투자자들의 이런 관심도 많이 끌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액티브 ETF 사실 처음 듣긴 했는데 이게 네. 아무래도 각 ETF 좀 장단점을 알 필요가 있겠네요. 네, ETF라는 게 이제 지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나스닥, 뭐 S&P 500, 그다음에 코스피 뭐 이런 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수만 가지고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요구 조건 속에서 70%는 지수로 들어가되 네. 30%는 우리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그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한, 물론 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액티브 ETF가 생겨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해외 주식과 관련한 또 ETF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저도 뭣도 모르고 들어갔던 거였는데 그때 베트남 관련 ETF였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네. 네, 좋다고 이제 베트남이 성장한다. 유튜브 보고 막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직접 참고해서 약간 이렇게 말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목돈 들어갔어요, 혹시? 네? 목돈 들어갔어요? 아니요 뭐 목돈까지는 아니고 적은 그래도 돈, 소액으로. 그렇게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해외 주식과 관련된 ETF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베트남 ETF 해봤기 때문에 말씀하는 드린 거고. 네. 뭐 수익을 저는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ETF 투자를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떨어진다고 해서 한꺼번에 목돈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사 모은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분산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래서 어떤 시장이, 만약에 지금 방금 전에 이가은 아나운서께서 베트남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니까 이런 거에 확신이 있고 공부가 되어 있고 내가 무언가 투자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이걸 갖다가 지금부터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장의 어떤 기로에 있다면 적은 금액을 꾸준하게 넣어서 그 베트남 ETF를 꾸준하게 사 모으는 거,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ETF, 베트남 ETF 같은 걸 우리가 해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뜻하는데 이런 것들이 해외 ETF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HTS라고 해서 요즘엔 MTS라고도 해가지고 홈 트레이닝 시스템 그리고 네. 뭐 모바일 트레이닝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은 국내 주식이 있고요, 해외 주식이 있어요. 해외 주식 탭에 들어가서 보셔야 정확하게 해외 ETF를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면 이거는 해외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형 ETF. 앞에 뒤에 형자가 붙죠. 이런 스타일의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ETF를 검색하다 보면 또 연관해서 따라 나오는 게 ELS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비슷해 보이는데 네. 전혀 다른 완전 다른가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주가와 연계한다고 해서 약간 비싼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ELS는 보통 국가의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뭐 S&P 500 말씀드린 대로 유로스, 뭐 그다음에 홍콩 H 지수, 뭐 한국의 코스피 200 이런 것들을 이제 추종을 하는데 개념상으로 보면 지수를 추종하니까 ETF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ELS의 가장 큰 특징은 조건부 상품이에요. 네.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만기도 정해져 있고 수익률도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투자 기간이나 기초 자산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처음에 만기를 정해놓고 모든 것들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크게 떨어지면 않는다면 그 처음에 정해놓은 그 조건대로 이유를 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되게 안정적이고 지난번에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던 채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드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네. 투자 성향 얘기하면서 네. 말씀드렸던 ELS는 그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베트남 펀드에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상당히 또 귀가 얇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저 뭐 그렇죠. 귀가 얇다고 조심하시라고. 그래요? 예. 좀 저를 개인적으로 좀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귀 얇아지면 안 되거든요. 투자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ELS가 이렇게 조건이 정해진 건데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사례도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ELS가 코스피 200의 기초 자산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기는 3년이고 그다음에 아무리 떨어져도 50% 상품에 투자한다고 50%를 이렇게 잡아주는 노킨 베리어라고 하는데 50%인 상품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3년 안에, 만기가 3년이니까 3년 안에 코스피 200 지수가 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처음에 정해놓은 그 이유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LS와 차이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제리니 분들을 위해서 일단 실용적인 부분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내가 ETF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가장 손쉽게 모바일에다가 MTS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다가 HTS 시스템을 좀 깔아 놓으시고요. 네. 우리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보시듯이 ETF도 다 상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상장된 ETF를 검색할 수 있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ETF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HTS나 MTS에 ETF 탭이 따로 있으니까 그 탭을 검색해 보시면 정말 수십 가지의 ETF가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고 실시간으로 이게 어떻게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먼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들으면 장점만 알려주셔서 이 단점도 있는지 두 개 다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장점을 한 번 더 짚어보자면 일단은 분산 투자와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비용이 저렴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그다음에 유동성도 있어. 왜냐하면 펀드는 이제 돈이 묶이는 개념이지만 만기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거는 상장된 기업처럼 내가 주식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해. 왜 투명하냐면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정확하게 다 오픈돼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펀드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 펀드에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보려면 과거 3개월 또는 과거 6개월치를 뭐 검색해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네.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시간으로 어디에 투자한다는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 당연히 존재하겠죠. 주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장 폐지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제일 부분들 무서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에 넣었다 네. 그러면은 어떤 거 하나가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도 큰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ETF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TF 자체가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거예요.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아니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ETF가 그냥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기업은 한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ETF는 여러 가지 기업들과 기초 자산을 모아놓은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된다. 하나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종목 코드가 다 있어요. ETF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이게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은 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예. 아주 작은 기업들, 그냥 네. 기업으로 보자면 대기업 같은 경우 솔직히 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 그 네. 마찬가지 ETF도 좀 규모가 작은 거에 투자를 하면 좀 더 손실이 크다라고 보실 수 그럴 있겠죠? 수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 거의 기초 자산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기초 자산 자체가 코스피 200,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 1등부터 200등까지가 네. 기초 자산으로 형성돼 있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묶여져 있다면 네. 너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쵸. 1등부터 200등까지를 내가 200등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200등이 예를 들어 상장 폐지가 됐다. 그럼 201등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네. 말씀해주신 이런 조금의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 예. 제가 이거 설명을 앞에서 많이 했나 봐요. 바로 막 뒤로 많이 넘어가가지고 지금 솔직히 조금 당혹스럽습니다만. 장점, 단점을 좀 간략하게 짚어주셔서 아, 네. 그래요? 더 예. 자세히 짚어볼까요? 예, 일단 네. 주식도 상장 폐지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상장 폐지가 뭐 결정되면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정리 기간도 두고요. 그냥 주식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거래소에서 줍니다. 그리고 거래일 기준으로 7일간 정리 매매가 진행되고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주식은 30% 이상 30%까지 오를 수도 있고 30%까지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일반 기업의 상장 폐지가 있어요. 그런데 ETF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ETF가 예를 들어 상장이 되어 있는 펀드잖아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순 자산 총액이 50억 원 이하로 떨어진 채로 한 달간 유지되거나 ETF 호가를 대줘야 되는 유동성 공급자 LP가 한 곳도 없는 경우가 생긴다. 뭐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지만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ETF도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단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대표님이 항상 투자할 때 주의하라라는 말씀 훨씬 많이 하시지 네. 이렇게 좀 권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좀 지금 권하고 있나요, 제가? 네. 추천하는 느낌이에요. 예, 네.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 제가 아무리 저는 종목을 이렇게 네. 잘 찍으려고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ETF는 일단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거고 일단은 수수료가 저렴해요. 펀드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미국에 투자하고 싶을 때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애플도 사고 싶고 네. 아마존도 사고 싶고 맞아요. 구글도 사고 싶고 테슬라도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이거에 하나 다 들어있는 거 어떤 거예요? 이게 나스닥 ETF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저렴한 비용으로 얘네를 다 살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S&P 500에 투자한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S&P 500에서 어떤 종목들이 자꾸 빠져나가 그럼 새로운 종목들이 또 추가된다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장점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투자는 무조건 유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투자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조심하셔서 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목적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왜냐면 네. 이 두 네. 분을 이해시키고 아. ETF에 대해서 막 네. 검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아까 메이크업 하면서 작가님이랑 좀 아.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목표가 있어 이렇게 해서 네.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달성하신 것 같으세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80% 이강은 아나운서 눈빛은 당장 검색해보겠다는 의지를 좀 약간 네, 되게 검색은 아니면- 했어요. 근데 아, 네. 검색을 뭐로 해야 될까? 베트남 가지고 이제 좀 상담을 해보자 하셨으니 조금 더 안정적인 걸로 가야 하나. 네. 유미정 아나운서는 의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선택을 안 하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무언가 얘기를 좀 오고 가면 네. 아마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나스닥은 해보고 싶네요. 한번 네.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네. 우리 이 재테크 어린이들, 네. 초보자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일단은 내가 개별 주식을 하나하나 막 꺼내가지고 막 분석하고 재무제표를 보고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상품을 관심 갖는 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용이 펀드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액으로 또 분산할 수도 있고요. 미국도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편리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해서 몰빵해서 들어갔을 때는 위험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공부하고 확신이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